똑똑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것 같나요? 천만에요. 사실 지능이 높다는 건 축복이라기보다 사회적 수명을 갉아먹는 일종의 형벌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빠르게 회전할수록 당신의 사회적 가치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요. 등잔 밑의 심리학에서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말해주지 않았던 고지능자의 잔인한 고립과 그 속에 숨겨진 멸망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들은 주말에 뭐 했는지, 드라마는 뭘 보는지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에너지를 얻을 때 당신은 왜 그 자리가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당신의 뇌가 지금 실시간으로 과부하를 일으키며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걸러내지만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 당신의 뇌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까지 전부 흡수해버리는 고장난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만 봐도 그 안에 숨겨진 가식과 비웃음을 0.1초 만에 읽어버리는 그 저주받은 통찰력. 그게 당신을 방구석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타인의 거짓말이 보이고 관계의 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들과 웃으며 어울릴 수 있겠어요? 이제껏 우리가 지능에 대해 가졌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천재성을 짐처럼 여긴 채 사회적 낙오자라는 자책 속에 갇혀 살게 될 겁니다. 지능이 높아질수록 인간관계가 폭락하는 이 잔혹한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동료들과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점심시간이 당신에게는 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올까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시시해서 문제죠.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이미 슈퍼컴퓨터 수천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0.5톤 낮아진 이유를 분석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옆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행위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론합니다. 남들은 그저 밥을 먹으며 즐기고 있을 때 당신 혼자만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수만 가지 정보를 처리하느라 뇌세포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식사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 몸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마라톤을 뛴 것 같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나 고성능이라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주변의 미세한 자극을 무시하지 못하고 전부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마치 다른 사람들은 라디오 채널 하나를 듣고 있을 때 당신은 10개 채널의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독한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고립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의 과부하는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당신의 삶을 지탱해야 할 모든 결정이 인지적 함정에 빠져 마비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 마비라고 부르는데 지능이 높을수록 선택의 가짓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충 감으로 고르는 점심 메뉴 하나조차 당신에게는 수십 가지 건강 변수와 업무 효율,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까지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고차방 정식으로 변합니다. 생각의 회로는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데 정작 현실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려버리고 주변에선 당신을 실력 없는 게으름뱅이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실행력이 폭락하는 이 잔혹한 역설은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정작 현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는 괴리가 당신을 잠 못 들게 하죠. 더 무서운 점은 당신의 그 뛰어난 일반 지능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시켜온 생존 본능인 사바나 지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란 원래 논리가 아니라 본능의 영역인데 당신은 모든 대화를 수학 공식처럼 대합니다. 친구의 농담 속에 숨겨진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고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며 상대의 기분을 망쳐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집단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정답을 말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세상은 당신을 사회성이 거세된 위험한 괴짜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거절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은 동굴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동굴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건 찬란한 평화가 아니라 신경학적인 고통입니다. 고지능자 대다수가 겪는 이 예민함은 피부와 감각 전반으로 전이되어 일상을 공포로 물들입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는 낡은 냉장고의 웅궁거리는 소리가 당신의 고막을 찌르고 새 옷에 미세한 태그 하나가 피부를 찢는 듯한 통각으로 다가옵니다. 타인의 향수 냄새는 은은한 향기가 아니라 당신의 폐를 조여오는 독가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런 감각의 습격은 당신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고 결국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단순히 까다롭다고 비난하겠지만 사실 당신의 뇌는 실시간으로 생존 위협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독한 예민함은 결국 신체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불면증은 당신의 천재성이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지적 몰입의 대가는 이처럼 처참한 신체적 가치 하락으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감정이 당신의 몸으로 전이되는 그 기괴한 공감 능력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차가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상대의 슬픔이 내 몸을 아프게 하니까 아예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그 행위가 타인에게는 오만함과 무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늙어가는 고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고지능자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본인의 정답이 현실에서는 오답 처리될 때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입니다. 당신은 모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상대의 오류를 파헤치지만 그 대가는 존경이 아니라 증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지켜줄 공감을 원하기 때문이죠. 결국 당신의 그 뛰어난 지능은 인간관계라는 시장에서 가치가 폭락하는 불량 자산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재테크나 사업의 영역에서 이 저주는 극대화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위험 요소를 계산하느라 남들이 과감하게 베팅할 때 구석에서 수익률 시뮬레이션만 돌리다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10년 뒤에 폭락을 예견하고 몸을 움츠리지만 세상은 그 사이 무식하게 실행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죠. 결국 당신의 천재성은 부의 축적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되어 당신을 가난한 천재라는 굴레에 가둡니다. 머리만 믿고 살다가 마주하는 이 경제적 가치 하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략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잔인한 증거가 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사실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던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지능자의 뇌는 이 본능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추상적인 이론으로 치환하려 들죠. 이를 지능의 역설이라 부르는데 지능이 높을수록 오히려 생존과 번식이라는 원초적 가치에서 멀어지는 도박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천재 스티븐 호킹조차 우주의 신비를 풀었지만 정작 여자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지적 성취를 이뤄도 원시적인 소통 능력이 거세되어 있다면 당신은 진화의 계보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소한 비유나 돌려 말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모든 대화를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당신의 경직된 태도는 상대방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줍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똑똑한 동료가 아니라 소통이 불가능한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 사회적 추락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당신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차가운 고립만 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재적인 저주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치를 지켜낼 방법은 영영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자신을 고치려는 그 헛된 시도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고성능 운영체제를 탑재한 것뿐이니까요. 이 찬란한 재능을 파멸의 도구가 아닌 강력한 무기로 바꾸려면 이제부터 철저하게 선택적 고립을 설계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1년에 2번 스스로를 외딴 곳에 가두고 생각 주간을 가지며 폭발적인 성취를 이루어내듯
당신에게도 사회적 잡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절대적인 몰입의 시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억지로 평범한 사람들의 수대 끼어들어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헐값에 매각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그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을 온전히 받아줄 단 한 명의 진정한 이해자를 찾는데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인간관계의 숫자가 폭락하더라도 그 관계의 질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당신의 정신적 파산을 막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고립이 편안함을 넘어 당신의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소리 없이 붕괴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재능의 활용이 아니라 병리적인 도망일 뿐입니다. 식사 리듬이 깨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세상과의 모든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의 천재성은 독이 되어 당신의 생명력을 안쪽부터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예민한 감각을 조절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은 사실 당신이 남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세상을 감지하고 있다는 찬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게 느낄 뿐이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지능의 족쇄는 비로소 세상을 뒤흔들 날카로운 칼날로 변할 것입니다. 등잔 밑의 심리학이 오늘 전해드린 이 잔잔한 통찰이 당신의 외로운 천재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아직 다루는 법을 익히지 못한 당신만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도 그 무거운 재능을 견뎌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